안녕하세요. 상큼한 시사방송 시사플러스 시플입니다. 네, 저희는 진행을 맡은 구한이 서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들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지난 8월 30일이었죠. 이 경기도 포천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에 SUV 차량이 추돌 해가지고 우리 국민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거 두고 뭐 말이 많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1차적 책임은 사실 그 장갑차를 운전했던 주한미군한테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전조치 합의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통해서 안전조치 합의서라는 걸 2003년에 맺었어요, 한미 당국이. 그래서 밤길에 이 운전을 할 때는 앞뒤로 호위 차량을 배동하고 반사판을 붙여야 되고 72시간 전에 지자체하고 한국군에 이걸 얘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항 협약을 맺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났던 사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갔는데 현장이 진짜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이 꺼지고 그리고 후미등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누가 운전했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프레임을 계속해서 음주운전이다 하면서 우리 국민의 책임으로 더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건 주한미군 책임인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학생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려면서 276시간인가요? 그 농성을 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도 보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아니 상식적으로 그냥 껌껌한 길에 후미등 안 킨 차량? 그런 걸 이제 스텔스 차량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 스텔스 차량도 사실 엄청 위험한데 장갑차잖아요. 그게 차보다 눈에 잘 띄면은 그게 전쟁 무기입니까? 폭격하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당연히 더 안 보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안전조치 합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걸 마치 우리 국민이 잘못한 것 마냥 사실은 주한미군이 약속을 지켰더라면은 안 일어날 사고였고 그리고 사실 이분들은 운이 안 좋아서 돌아가신 거였지 매 순간 언제 죽을지 몰랐던 거였던 거예요. 주변 주민들 그거 맞아요. 보니까 너무 불안하다고 맨날 저렇게 다니고 한 번도 통보받은 적도 없고 너무 언제 칠까 두렵다 이런 거를 실제로 주민들이 하시더라고.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언론 뭐 경찰 이런 사람들이 마치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고 이런 구도로 몰아간 게 참 네,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그때 그 시각 있었던 어떤 차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다칠 수 있었던 일이었고 진짜 너무 이걸 화가 나가지고 프레임을 참 이렇게 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농성을 벌인 대학생들이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인터뷰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사건 진상규명단에서 동두천 앞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의 조장을 맡은 방채연입니다. 장갑차로 인해서 우리 국민 4분이나 돌아가셨다라는 뉴스 기사를 좀 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또 장갑차에 의해서 누군가 우리 국민이 돌아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뉴스가 한 번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큰 사건이고 국민들이 슬퍼할 만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보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미군이 2002년에 효순이 미선이 두 여중생이 장갑차에 의해 압사당했을 때 국민들이 분노해서 만들어진 안전조치 합의서를 계속해서 지키지 않았었던 게 첫 번째 이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에 분노하게 되어서 이 농성단에 좀 함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0명이서 계속해서 면담 요청을 좀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미군에게 이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이게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동두천시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졌더라고요. 그래서 10명에서 5명으로 급하게 줄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울도 10명 이상이고 이곳 동두천은 저희가 오기 전까지는 100명 이상 실내외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언제 하루 만에 100명에서 5명 이상으로 확 수치를 줄여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4명이서 처음 면담 요청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단 4명이서 면담 요청서 종이 한 장을 들고 그 정문 앞을 가는데 횡단보도 하나
건너지도 못하게 막는 그 경찰들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아, 미군이 그 진상규명을 했을 때 자기들이 얼마나 숨기고 싶은 게 드러날지, 그게 얼마나 두려울지 그게 너무 상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4명이지만 미군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를 우리가 외치고 있구나. 그래서 보도가 나오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경찰들이 한 70명 정도가 저희 앞을 막아놨었어요. 그래서 4대 70 같은 느낌으로 경찰과 대치를 했었는데 그 순간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처음 주민분들이 저희 앞에 나타나서 얘기했을 때 가장 좀 안타까웠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자기들을 주민들이라고 소개하면서 미군이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미군이 너네가 농성을 해서 밖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생계는 무너진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지 말고 용산에 가서 하고 서울에 가서 해라 라는 말들을 하셨을 때가 제일 안타까웠어요. 미군 기지가 이 큰 동두천의 절반 가까이 되는 그런 부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곳에 어떤 것이 들어설지 모르잖아요.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고 가정집들이 들어설 수도 있고 상가 건물들까지 들어설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미군이 계속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누군가 규탄하는 목소리를 이곳 동두천에서 낼 때 국민들이 나와서 막아준다는 것을 볼모로 삼고 있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자기들이 이곳 상권을 책임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런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압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방패막이로 삼아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분하고 너무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상가연합회 분들이 나오셔서 저희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뭐 힘들다 알아달라라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뭐 빨갱이 년들아 뭐 종북들아 라는 발언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상인연합회에서 집회 신고를 낸 곳에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커다란 앰프를 사용해서 이제 폭언을 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 상가연합회 분들과 우리 공화당 분들이 계속해서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 사는 주민분들이 생계로만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뒤에 적폐 세력들이 함께 있었다.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외쳐야 될 것은 미군을 규탄하고 이 2020년에 일어났던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사건의 본질을 알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메가더와 함께 우리나라의 점령군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점령군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포고령을 내려가면서 이 땅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이렇게 커다란 미군 기지를 이 땅에 남겨두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피해받고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 투쟁을 하면서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이 땅에서 미군이 없어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기 있는 미 이사단뿐만이 아니라 용산이나 부산 뭐 우리나라 땅의 어느 곳에 있는 그 미군들을 뽑아낼 수 있게 끝까지 좀 싸워보려고 합니다. 진짜 너무 멋있네요. 네. 근데 제가 약간 계속 승현이랑 말을 하다 보니까 승현이 목소리가 약간 쉰 것 같은데 왜 쉬셨어요, 목소리? 왜 쉬었을까요? 사실 저희 진행자인 승현이도 그 농성단에서 계속 함께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때부터 농성단이 시작하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동두천 미 이사단에서 있었던 분향소와 기자회견까지 같이 하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사실 저는 그 동두천이라는 곳이 그런 곳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지금 여기 외국에 와 있나? 약간 이런 기분이 들 정도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에 막 미군 헤어스타일 미용실이 막 이렇게 막 붙여져 있고 돌아다니는 간판마다 다 영어인 거예요. 그래서 와, 대한민국에 이런 도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상권이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농성을 하면서 대학생들이 가장 크게 부딪혔던 것 중에 하나도 인근 상인분들의 반대였는데
미군 기지들이 다 평택으로 합쳐지면서 원래 미군이 쓰고 반환해야 되는 기지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워낙 땅이 오염돼 있어서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원래 예정된 시기에 경제적인 개발 같은 걸 못하고 지금까지 와서 동두천의 경제가 더욱 가라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장을 딱 직접 목격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얘네들의 이런 시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죽어나고 이 갈등을 누가 조장하고 있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화가 났던 것 같고 그 앞에서 이렇게 또 행정명령 때문에 4명씩 나눠가지고 벽을 둘러싸서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벽을 이렇게 때리는데 같이 했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어쨌든 이 단단한 벽을 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잘 몰랐었다. 근데 이렇게 치면서 효순이, 미선이 때 그 유가족분들과 지금 이 어떤 그 네 분의 유가족분들이 어떤 마음일지가 너무 이해가 간다고. 벽을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울분을 토해내면서 억울한 감정이 막 이렇게 끌어올랐던 것 같다고 하면서 얘기를 듣는데 진짜 그런 마음이 같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고. 아, 네, 진짜 2주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이렇게 쉬고 나네요.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전국에서 다 동두천에 모여서 함께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기 농동산이 끝나고 이제 새롭게 2기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건이 좀 앞으로도 진상규명과 이 책임자 처벌을 잘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고 이번에야말로 정말 이 우리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미군에게 제대로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미군 기지가 저는 꼭 반드시 폐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서 그 미군 기지 폐쇄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싸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기도 화이팅! 투쟁! 투쟁! 서승현 투쟁!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는 상큼한 시사방송 시사플러스 10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